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요새 쇼폼 콘텐츠에 집중을 하느라고 긴 영상을 통 못 올리고 있었는데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가 생겨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컨슈머랩에서 비타민 B군 제품에 대한 새로운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몇 가지 유명 브랜드 제품의 성분 함량이 또 표기된 것과 상당히 다르게 검출되었어요.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양제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러면 비타민 B군은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영상과 관련이 없더라도 제게 영양제나 건강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제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영상이 많이 쌓여서 댓글을 놓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문의를 남겨주신 분께는 제 시간이 닿는 대로 꼼꼼히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히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컨슈머랩 사이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유명 영양제들을 몇 가지 선정해서 실제 품질이 괜찮은지 직접 시험 검사를 돌리는 단체예요. 컨슈머랩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소비자가 직접 설립한 소비자를 위한 단체입니다. 해외 영양제가 워낙 품질 이슈가 자주 터지다 보니까 저도 해외 영양제를 소개드릴 때 가능하면 컨슈머랩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들 위주로 소개드리고 있어요. 컨슈머랩에서는 주기적으로 특성 성분을 선정해서 테스트를 돌리는데 가장 최근에 테스트가 진행된 품목이 바로 비타민 B 컴플렉스, B군 제품들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진 제품은 총 5가지였어요.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컨트리 라이프의 코엔자임 B 컴플렉스, 제가 초창기에 소개드렸던 브랜드인데 이번에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GNC B 컴플렉스, 자미에슨 B 컴플렉스도 통과했고,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제로 포뮬러의 B 라이트와 B12 엽산 제품 역시 테스트를 통과한 모습입니다. 커클랜드 제품도 통과했고요. 더 내려가면 여기 2가지 네이처메이드의 슈퍼 B 제품과 뉴챕터의 퍼멘티드 코엔자임 B 컴플렉스, 이 2가지 제품에 not approved라고 써있죠. 이 2가지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네이처메이드 제품을 보시면 비타민 B1인 티아민이 원래 1.5mg만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2.5mg으로 함량이 70%가량이나 더 검출되었죠. 그리고 비타민 B9인 엽산이 원래 665 마이크로가 검출되어야 하는데 무려 1500 마이크로로 2배 이상이 검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제조할 때 혼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약을 제조할 때 알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파우더로 차례차례 넣고 이것을 기계로 혼합하는데 각 파우더마다 밀도가 다르고 혼합할 때의 흐름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파우더는 잘 섞이고 어떤 파우더는 섞이지 않고 뭉쳐서 불균일하게 분포하기 쉽상이에요. 이 혼합성을 잘 잡는 게 기술이고 연구원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은근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약 혼합의 문제가 맞다면 지금 테스트된 제품에 이렇게 많이 검출된 만큼 다른 통에는 반대로 훨씬 적게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품질이 이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부작용이에요. 비타민 B1은 다행히 저 정도 더 포함된다고 문제가 생길 일이 없지만 엽산은 고용량으로 섭취할 때 신장에 부담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비타민 B12 결핍증 검사를 방해해서 혹시라도 B12 결핍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진단을 늦춰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많아요. 뉴챕터 제품은 최근에 아이허브에서 많이 보이는 브랜드인데 300 마이크로 들어있어야 할 비오틴이 약 80%가량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아노코발라민은 큰 오차는 아니지만 약 88% 정도 검출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여기 디스인테그레이션, 붕해인데 알약을 삼켰을 때 위에서 얼마나 빠르게 깨지고 분해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래는 20에서 30분 내로 붕해가 되어야 하는데 55분이나 걸려서 페일 판정을 받았어요. 사실 55분 정도로 당장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붕해가 오래 걸린다는 것은 이 알약에 상당히 많은 코팅제가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이 제품의 다른 생산분은 얼마나 더 붕해가 오래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전에 뉴스에서 영양제가 위에서 녹지 않아 몇 개나 쌓여서 남아 큰 통증을 유발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붕해를 제대로 잡지 못한 제품은 사실 그 회사의 기술력과 신뢰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브랜드의 제품을 제가 이용할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넘어가서 솔가와 트레이더조 브랜드 제품도 통과한 모습이고요. 자, 쭉 넘어가서 다음 제품들은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아닌 B군 성분 중 특정 성분만 집중해서 담은 단일제 제품들이에요. 스완슨 B5B 제품, 활성형 비타민 B6 제품인데 20mg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성분이 13mg으로 약 65%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같습니다. 스완슨 브랜드는 그래도 꾸준히 컨슈머 랩 테스트를 통과해왔고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나서 저도 종종 권해드리던 제품인데 이렇게 함량이 저조하게 나왔네요. 이 활성형 비타민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밑에 다른 제품까지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내려가다 보면 여기 퓨어 인캡슐레이션의 B12 리퀴드 제품입니다. 1000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활성형 B12 메틸코발라민이 140마이크로만 검출되었고요. 대신에 다른 활성형 B12인 히드록소코발라민이 약 1200마이크로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퓨어 인캡슐레이션은 품질이 상당히 잘 보장되고 다른 테스트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서 제가 얼마 전에 쇼츠로 업로드했던 해외 직구 영양제 브랜드 티어퓨어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문제가 자주 터지네요. 얼마 전에 다른 약사님 유튜브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퓨어사의 아슈아간다 함량이 잘못 검출되어서 또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B12 제품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게 또 심각한 문제인 게 라벨에는 분명히 고가의 메틸코발라민만 배합했다고 써놓고 더 저가 원료인 히드록소코발라민으로 함량을 채운 거예요. 히드록소코발라민도 뭐 비활성형인 시아노코발라민보다는 고가의 원료지만 그래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퓨어사에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활성형 비타민이라는 물질 자체가 원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표현을 주의해야 하는데 안전성, 즉 세이프티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 스테빌리티 문제입니다. 활성형 비타민은 영양제 형태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쉽게 분해되는 물질이에요. 이 성분을 그대로 보존하는데 상당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지금까지 쉽사리 활성형 성분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 가격 문제도 있지만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큰 장벽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스완슨사의 활성형 비타민 B6 제품에게서 문제가 발견된 것도 아마 안정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퓨어사의 B12 액상형 제품도 가뜩이나 원래 액상형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틸코발라민의 함량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성이 뛰어난 히드록소코발라민으로 함량을 떼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소비자에게 히드록소코발라민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메틸코발라민만 포함된 것처럼 라벨에 표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기만이에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타민 B군은 대체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사실 가능하면 직구 제품은 피하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영양제의 품질에 그리 크게 신경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FDA에서 영양제 품질 관리를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고 시장에 규제가 적어서 정말 쉽게 영양제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도 이름 있는 큰 업체일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은데 오늘 보신 것처럼 나름 큰 기업에 해당하는 브랜드인데도 이렇게 잊을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나 멀티비타민처럼 수많은 성분이 배합되는 영양제일수록 성분 하나하나의 함량을 온전히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자주 터지는 제품군인 만큼 가능하면 품질 규제가 더 까다로운 국내 제품을 구매하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당장 컨디션을 개선하고 싶은데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쉽사리 일반의약품 영양제를 접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해외 제품을 짚어드릴게요. 이 두 가지 제품이 최고다 라기보다는 그나마 품질이 보장되어 있고 성분 배합상 시도해볼 가치가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 중 하나인 제로 포뮬러의 비라이트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제품이에요. 당시에도 컨슈머랩 테스트를 통과했던 제품이라 소개를 드렸는데 최근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통과해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성분 함량도 아주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아 고함량 B군에 속하는 제품이고 상당수의 B군이 활성형으로 배합되어 있어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드셔보신 몇몇 분들께서 냄새가 조금 심하다는 평을 남겨주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우스포츠의 에너지 익스트림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비타민 B군이면서 또 특이하게 천연 카페인과 어댑토젠이 함께 배합되어 있습니다. 나우스포츠 라인인 만큼 운동 기능을 타겟으로 만든 제품이지만 일상에서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데에도 상당히 유용해요. 어댑토젠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여기 녹차 추출물도 넓은 의미에선 어댑토젠이고 예르바마테, 홍경천, 가시오갈피, 인삼도 모두 어댑토젠에 해당합니다. 어댑토젠은 스트레스 컨트롤에 도움을 주면서 에너지 부스팅의 역할을 함께 해줄 수 있어서 평상시 업무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꼭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인증까지 되어 있는 제품인 만큼 품질도 상당히 잘 보장되고 있어요. 다만 여기 포함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피하는 게 좋고, 또 밑에 포함된 카르니틴 성분이 심혈관 질환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제품은 3에서 6개월 정도 단기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섭취는 가능하면 피하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 네이버 밴드를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